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.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. 저도.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? 네. 어떤 부분이 특히나?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,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,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자, 검찰이 어쨌든 정유라 씨를 꼭 구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거죠, 오늘. 그렇죠. 네. 네,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검찰도 그동안에 고민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정유라를 구속시키면 3대가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2돌짜리 아이도 이제 귀국이 됐으니까 네, 그 네. 최순실 또 딸 정유라 또 정유라 아이까지 3대를 구속시키니까 네, 조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. 예, 좀 그건 심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20대 정유라가 21살인데 네. 엄마 죄하고 딸 죄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연좌제도 아닌데 네. 그런 좀 동정론도 또 있는 건 사실인데 예. 지금 정유라를 검찰에서 너무 좀 핵심 고리로 좀 판단한 것 같아요. 그 과거에 나온 게 삼성에 소유하는 말 2피를 또 최순실이가 그걸 돈을 대줘가지고 차액을 보존해줘가지고 말 2피를 샀잖아요. 네. 블라디미르하고 스타샤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돈을 하는데 삼성하고 돈의 고리의 관계 그거를 또 범죄 수익 은닉으로 보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정유라가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돈 삼성 지원받은 거라든지 문제를 지금 잠깐 조사에서는 불구속에서는 조사가 안 되는데 네.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최순실 비리에 대해서도 좀 파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과거 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이 됐다가 다시 재청구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재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최영일 평론가는 네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, 결과를? 저는 일단은 구속 가능성은 높아졌다. 네.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. 두 번째도 기각되면 검찰은 면이 안 서는 그렇죠. 거죠. 그럼 차라리 청구 안 한 게 낫었죠.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난데 그런데 첫 번째가 기각됐을 때 국민적 공분도 있었지만 왜 기각됐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랑 두 개를 넣은 거예요. 네. 하나는 그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 예. 업무방해죄. 그렇죠. 이건 대부분 최순실과 교수들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혜는 정유라가 받은 거지만 그냥 어찌 보면 종범 정도에 불과해서 네. 지금 재판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구속되겠느냐. 본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전 학교도 안 갔고요.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. 엄마가 보내서 간 거고요.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학교를 갔고 네. 교수도 만났고 리포트도 보냈고 중국까지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. 네네. 문제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학점을 이수했다는 게 문제겠죠.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. 청담 고대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미성년자였을 때라. 근데 외국형관리법에 의한 외국에 도주하면서 네. 돈 쓴 부분들, 뭐 호텔 등 건물 자신의 이름으로 산 거 이것도 다 엄마가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이건 좀 성인 상태인데 네. 완전히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? 왜 안 걸었지? 그랬는데 이것은 네. 덴마크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이 절차가 번잡해요. 네. 근데 여기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. 네. 이것도 왜 안 넣는지를 다 국민들이 궁금해했었어요. 네, 네. 그런데 이번에 귀국하면서 같이 온 참고인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마필관리사 급여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보모도 지금 여러 달째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이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때 아이를 전적으로 봤잖아요. 어찌 보면 유모의 역할을 하는데 네. 자 급여라든가 생활비는 어떻게 썼을 것인가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. 예.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새로운 추가 사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좀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것인가 이것은 한번 이 법원의 추정 네.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어쨌건
저희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, 예, 이종훈 평론가께서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로부터 유의미한 그런 그 자백을 충분히 받아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쩌면 이런저런 그 성격상 워낙 이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니까 술술 털어놓을 수도 있다. 의외의 발언을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고. 네네. 또 반면에 이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. 적당한 수준에서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뭐 그냥 모른다 이렇게 다 한 예, 거겠죠. 그런데 그러니까. 기본적으로 이제 네. 말을 이제 바꿔치기 한 것, 그러니까 비타나에서 블라지미르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, 네. 그다음에 코레 스포츠에서 본인이 월급 받은 거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했다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주 요만큼, 그러니까 전체 혐의가 이렇다면 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하는 정도였고, 그걸 근거로 일단은 지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상황인데, 예. 좀 아쉬움은 그래도 좀 많이 남네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국환 위반, 관리법 위반 부분이라든가 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. 조금 더 전모가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수준까지는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영장 재청구해서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만만치 않겠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런 게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. 우리가 덴마크의 그 체포영장을 갖다가 의뢰했을 때 적시된 혐의 그 내에서 일단 해야 된답니다. 네네. 그게 이제 업무방해와 위계 공부 집행방해. 그거로 지난번에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. 예. 이번에 이제 추가한 게 범죄 수익 은닉 예. 규제법이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말 관리사라든지 보모라든지 전 남편이라든지 이래 불러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. 특히 삼성 말 관련돼서 네. 어떻게 됐는가를 집중적으로 그 수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 재청구로 네, 이렇게 네. 결정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 때는 이 지난번은 보면은 우리가 그 증거인멸이나 이 도주 우려가 없다. 네, 본인이 재판받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지금은 이 뚜렷하게 그 범죄 수익 언행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. 이번에는 이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. 예. 했던 것 같고. 네네. 또 반면에 이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. 적당한 수준에서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뭐 그냥 모른다 이렇게 다 한 예, 거겠죠. 그런데 그러니까. 기본적으로 이제 네. 말을 이제 바꿔치기 한 것, 그러니까 비타나에서 블라지미르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, 네. 그다음에 코레 스포츠에서 본인이 월급 받은 거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했다 그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주 요만큼, 그러니까 전체 혐의가 이렇다면 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하는 정도였고, 그걸 근거로 일단은 지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. 좀 아쉬움은 그래도 좀 많이 남네요.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국환 위반, 관리법 위반 부분이라든가 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. 조금 더 전모가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수준까지는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영장 재청구해서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만만치 않겠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런 게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네. 우리가 덴마크의 그 체포영장을 갖다가 의뢰했을 때 적시된 혐의 그 내에서 일단 해야 된답니다. 네네. 그게 이제 업무방해와 위계 공부 집행방해. 그거로 지난번에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. 예. 이번에 이제 추가한 게 범죄 수익 은닉 예. 규제법이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이 절차가 번잡해요. 네. 근데 여기 이제 범죄 이 수익을 은닉했다. 네. 이것도 왜 안 넣는지를 다 국민들이 궁금해했었어요. 네, 네. 그런데 이번에 귀국하면서 같이 온 참고인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마필관리사 급여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보모도 지금 여러 달째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고 네. 또 이제 이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때 아이를 전적으로 봤잖아요. 어찌 보면 유모의 역할을 하는데 네. 자 급여라든가 생활비는 어떻게 썼을 것인가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. 예. 그래서 오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새로운 추가 사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좀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것인가 이것은 한번 이 법원의 추정 네.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, 어쨌건
저희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, 예, 이종호 평론가께서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로부터 유의미한 그런 그 자백을 충분히 받아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쩌면 이런저런 그 성격상 워낙 이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니까 술술 털어놓을 수도 있다. 의외의 발언을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 그건 없습니다.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.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. 저도.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? 네. 어떤 부분 특히나?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,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,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자, 검찰이 어쨌든 정유라 씨를 꼭 구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거죠, 오늘. 그렇죠. 네. 네,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검찰도 그동안에 고민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정유라를 구속시키면 3대가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2돌짜리 아이도 이제 귀국이 됐으니까 네, 그 네, 최순실 또 딸 정유라 또 정유라 아이까지 3대를 구속시키니까 조금 그건 좀 심한 거 구속은 아니냐. 좀, 예, 그죠. 예, 좀 그건 심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20대 정유라가 21살인데 네. 엄마 죄하고 딸 죄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연좌제도 아닌데 네. 그런 좀 동정론도 또 있는 건 사실인데 예, 예. 지금 정유라를 검찰에서 너무 좀 핵심 고리로 좀 판단한 것 같아요. 그 과거에 나온 게 삼성에 소유하는 말 2피를 또 최순실이가 그걸 돈을 대줘가지고 차액을 보존해줘가지고 말 2피를 샀잖아요. 네. 블라디미르하고 스타샤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돈을 하는데 삼성하고 돈의 고리의 관계 그거를 또 범죄 수익 은닉으로 보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정유라가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돈 삼성 지원받은 거라든지 문제를 지금 잠깐 조사에서는 불구속에서는 조사가 안 되는데 네.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최순실 비리에 대해서도 좀 파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과거 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이 됐다가 다시 재청구한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재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예. 최영일 평론가는 네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, 결과를? 저는 일단 구속 가능성은 높아졌다. 네.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선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. 두 번째도 기각되면 검찰은 면이 안 서는 그렇죠. 거죠. 그럼 차라리 청구 안 한 게 낫었죠.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난데 그런데 첫 번째가 기각됐을 때 국민적 공분도 있었지만 왜 기각됐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랑 두 개를 넣은 거예요. 네. 하나는 그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 예. 업무방해죄. 그렇죠. 이건 대부분 최순실과 교수들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혜는 정유라가 받은 거지만 그냥 어찌 보면 종범 정도에 불과해서 네. 지금 재판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구속되겠느냐. 본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전 학교도 안 갔고요.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. 엄마가 보내서 간 거고요.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학교를 갔고 네. 교수도 만났고 리포트도 보냈고 중국까지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. 네네. 문제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학점을 이수했다는 게 문제겠죠.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. 청담 고때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미성년자였을 때라. 근데 외국형관리법에 의한 외국에 도주하면서 네. 돈 쓴 부분들, 뭐 호텔 등 건물 자신의 이름으로 산 거 이것도 다 엄마가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이건 좀 성인 상태인데 네. 완전히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? 왜 안 걸었지? 그랬는데 이것은 네. 덴마크 검찰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에요. 네.